네, 꽉 닫힌 블라인드 뒤에서 시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론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내일의 흐름이 숨어 있죠. 살짝 블라인드를 열면 감춰졌던 힌트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 블라인드 속 내일장,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블라인드 뷰를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FNC 김호주 대표,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종목 블라인드부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태근 이사가 준비했습니다. 종목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내일장 수익 찬스. 오, 요런 문구도 있었군요. 이거 내일 수익 찬스라고 합니다. 이 종목 반드시 확인하라.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어느 섹터에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야, 역시 앞서 용호상방에서도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무조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건주는 아무래도 무조건 봐야죠. 네, 뭐 지금 이제 푸틴이랑 이제 맞아요. 러시아 이제 계속 이제 회담을 하고 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스케줄 계속해서 좀 잘 잡힌다면 재건주들은 뭐 조만간에 좀 많이 올라갈 수 네.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재건주는 무조건 봐야 된다, 무조건 담아야 무조건 된다. 봐야 된다. 예.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분위기도 사실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 딱 이슈가 되는 네. 재료가 있으면 그 테마가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의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SY 스틸텍. 저번 테마 장세에 올라갈 때 네네. 이게 대장주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맞습니다. 예. 3명 있었죠. 예. 전진건설 로봇, 지금 SRT 네. TYL. 맞아요. 그래서 항상 그 어떤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대답은 간단합니다. 제일 센 놈 잡으면 됩니다. 원래 대장. 제일 센 놈이 가장 연관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SRT 대건을 좀 준비를 했고요.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실 건데 일단은 뭐 저도 한 말씀 좀 드려보게 되자면은 일단은 이전보다는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8월 15일 이전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안보 보장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8월 15일 날 푸틴을 만나고 난 뒤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대신에 나토의 가입은 안 되지만은 나토 가입에 준하는 안보 보장을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일단은 푸틴이 이제 지금 점령하고 있는 영토에 대한 그 점령에 대해서 인정을 해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푸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크림반도 그 위에 있는 헤르손 그 옆쪽으로 있는 서남 지역의 공업지대인 돈바스 지역 여기를 원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목적은 뭐냐면은 크림반도를 육상으로 연결하냐 못하냐 요게 푸틴의 어떤 요구사항이거든요. 근데 이 안보 보장을 안 하게 되면은 크림반도를 통해서 흑해를 통해서 러시아가 세력을 확장하게 되면 유럽이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 보장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영토 보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견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힘도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트럼프보다는 푸틴이 약간은 제가 봤을 땐 갑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문제만 보더라도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과거에 그 냉전 시대 때 아시겠지만은 미국이 소련을 견제할 때 그때 당시에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활용해가지고 아시겠지만은 러시아를 견제했던 그런 이력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상황이 반대가 돼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찌 보면 안보 보장 그리고 영토 어떤 점유지 어떤 인정 이런 부분들을 교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져요. 그리고 젤렌스키 같은 경우도 이전에 했던 얘기가 1994년도에 핵을 포기하게 되면서 안보 보장 해준다고 했었지만은 그런 부분이 확보가 되지 못하게 되면서 상당히 많이 불만을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그런 부분만 보장을 하게 된다라면은 뭐 진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된다라면은 그런 시나리오가 만약에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방금 말씀하셨던 빅3 요 세 개 종목 내에서는 분명히 시세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네.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입 전략을 짧게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5,900원 이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6,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200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Y 스틸텍이었습니다. 대장주였고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재건 테마들이 올라갈 때는 그때 되게 특이했던 게 방산이 같이 올라가가지고 야 재건하고 방산이 같이 올라갈 수가 있구나 했었는데 이번 테마 흐름에서는 방산이 지금 쉬어가고 있다라는 것 진짜 재건의 그림이 좀 그려지고 있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김호주 대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상승 시그널 포착 이 종목 출발 준비 완료. 재건주 그렇게 좋다 얘기하셨는데 재건인가요 혹시? 아니요, 재건을 하셔가지고 아. 사실 오늘 네. 종목을 다른 거를 준비를 했었는데 앞서서 전 프로그램에서 뭐 더즌이랑 네. 또 이제 STO랑 그다음에 네, 또 빠르게 하나 말씀해 했던 주시죠. 그것도 섹터는 어디입니까? 네. 오늘 저는 HBM을 HBM 쪽으로 HBM이다. 알겠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HBM 지금 봐야 된다라는 거죠. HBM 좀 어떻게 평가를 좀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HBM3E 같은 경우도 12단에 대해서 삼성전자 콜텍스 얘기가 나온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LCD림을 통해서 삼성전자 HBM4에 대한 얘기도 이제 상황인데 아마 경쟁이 격화가 될 것 같아요. 격화가 되게 되면서 HBM4를 누가 선점하냐가 이런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분위기를 보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소부장주자 HBM도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HBM. 자, HBM이 어떤 종목이 과연 나올까요? 많은 분들 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한미반도체. 요새 좀 많이 심심했던 종목 아닌가요? 네, 심심한데 또 심심한 만큼 이 올림픽 대회에서 제일 많이 보는 또 이제 그죠. 여의도 넘어가는 길에도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HBM 쪽으로 이제 제가 준비를 좀 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삼성이 이제 미국의 이제 관세에 대한 장벽을 좀 넘어서 현지에서 생산을 좀 확대를 하는 그런 상황을 나가면서 이제 테슬라나 뭐 애플 이렇게 좀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이제 연속적으로 좀 이 확보를 하면서 이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하이닉스랑 본격적으로 이제 경쟁에 좀 들어가겠다라고 예고가 좀 됐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대규모 투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한미 반도체의 수혜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 HBM4형 이제 TC 본더를 이 고객사와 테스트 중인 기업으로 시장에서 이 지배력이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TC 본드를 이번에 이제 전량 수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이제 회사에서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AI 시대에 맞춰서 이 핵심 메모리로 꼽히면서 이제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 장비 수요에 대한 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좀 증가한다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실적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고 작년 매출이 이제 5,589억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가 이제 거의 한 1조 1,000억 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을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은 뭐 이미 걱정이 없는 그런 상태고 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이 고객사로부터 이제 주문 확대가 계속 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갈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차트를 한번 보면서 나머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미 반도체는 TC본도 장비로 필수 불가결한 그런 이 회사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이 이제 19만 원을 넘어갔었던 종목이에요. 지금 현재 거의 반토막보다 아래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뭐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좀 조용한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실적이 이제 거의 2배 이상을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주가는 굉장히 바닥 수준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서부터는 매집 구간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간의 흐름이 뭐 시세가 확 나온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올해까지 계속 가지고 간다면 반도체 중에서는 가장 큰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도약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정도에서 이제 매수 좀 가능할 것 같고 일단 목표가는 1차적으로 12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7만 5천 원으로 이렇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7만 5천 원. 한미 반도체였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론과의 동맹설도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오늘 주가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앞으로 이 기대감 더 치고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전략 블라인드 가보겠습니다. 시장이 참 쉽지가 않은데 어떤 전략을 좀 가지고 가야 할지 정태근 이사가 준비한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지금 시장의 유효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어떤 전략일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 지난 시간에도 다른 분에서도 해주셨습니다. 그런가요? 예,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참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된다는 것도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화장품을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는 원전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조방언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를 필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택 좀 제외를 시키고 다음 순환매가 좀 기대가 되는 섹터들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렇죠.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OLED가 오랜만에 부각이 되고 난 이후에 좀 하루 정도 쉬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좀 더 기다렸다가 다음 순환매를 좀 기다리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대회로 이제 해외 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장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올만한 이슈는 우크라이나 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물론 잭슨홀 미팅이 이번 주 예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이건 금리 이슈인데 시장이 안 좋으면 금리 이슈가 먹히지는 않을 것 해도 같아요. 뭐 다음 주에 뭐가 있겠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을 보기에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거든요. 지난주도 약간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그렇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투자 심리를 지금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데 그 종목별 등락 현황을 투자 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상승 종목수가 414, 하락 종목수가 1210 종목인데 하락 종목수가 월등하게 3배나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수익을 좀 많이 낸다는 건 사실 욕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확보를 하게 되면서 방금 말씀드린 OLED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조금 종목을 제한시켜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수익률을 방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택과 집중. 일단은 잭슨홀 미팅도 있고 시장이 좀 쉬어가는 흐름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략으로 좀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김호주 대표가 준비한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리스크를 최소화할 안전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자, 이건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잭슨홀 미팅. 자, 일단 일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네. 거랑 좀 다르게 저는 약간 조건을 단다면은 오히려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오지 오, 않을까 이렇게 그래요? 좀 보고 있어요. 네, 양도세 이슈가 여전히 좀 불확실성으로 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번 미팅, 이 잭슨한 미팅에 의해서 이제 이 거의 뭐 전 세계에서 이제 굉장히 좀 집중이 되는 이벤트인데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스탠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시장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져갈 거다. 반전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확대가 지금 계속 좀 기대감이 좀 커지고 특히나 우리 시장은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핵심 포인트를 한 가지를 좀 짚고 간다면 주도 업종을 선별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압축을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 뭐 외국인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수급이 확실하게 몰리는 쪽이 어느 쪽인가.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뭐 조선이라든지 바이오 이런 쪽으로 글로벌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적 수혜를 동시에 받는 이런 쪽으로 이제 상당히 강세를 좀 잘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체크를 해야 되고 기관이라든지 뭐 외국인의 매수세 이런 부분이 동반되는지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잭슨홀에서 나올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여기에 대한 신호가 굉장히 우리 시장에서 우리에게 찾아올 기회가 크게 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너무 낙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오히려 조금만 기다려서 기회를 한번 챙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뭐 지금 잭슨홀 미팅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일정이 지금 눈앞으로 다가온 상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미리 뭐 지금 섣부르게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전략을 잡지 말고 거기 나오는 코멘트들을 보고 전략 잡자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지금 거죠? 당장 뭐 이번 주 주말이긴 한데 이번 주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을 예. 것 같고 오히려 충분히 확실한 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 다음 주면은 바로 이제 뭐 결정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포트를 진입을 하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뭐 이렇게 테마주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좀 주도주 업종 쪽으로만 좀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현금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게 더 네. 낫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무언가를 지금 예단하기보다는 현상이 나오고 나서 우리가 전략을 잡아가도 늦지 않은 시장일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까지는 보수적인 전략도 여러분 좀 필요해 보인다는 것 오늘 블라인드 뷰에서 얻어볼 수 있었습니다. 블라인드 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